자,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자, 이거 자, 예. 자, 여러분, 일이다. 자, 일해야 된다. 일해야 된다. 일. 일이라고 하는 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좋은 거예요? 싸워서 자, 내가 마셔가지고 그러니까 일을 한다. 우리 아까도 좀 쉬는 시간에 이렇게 뭐 이렇게 스트레칭하고 하는 거라고 했는데 똑같은 움직임이라도 뭐 이렇게 뭐 밥을 한다거나 집안 청소를 한다거나 하면서 하는 거는 그걸 운동이 아닌 그냥 일이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여러분 얘가 자개 에너지라고 하는 게 있고 그러면은요, 이게 전개 에너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오늘은 좀 어차피 물리라든가 수학이라든가 이제 이런 데서 나오는 이야기를 좀 연결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요것이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정지해 있죠. 제가 힘을 이렇게 밀면은 이동하죠. 이동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대부분 이 컵이라고 하는 것이 무게, 즉 질량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이동시키잖아요. 그럼 제가 뭐 한 거예요? 일한 거죠. 그래서 일 또는 에너지라고 하는 것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힘에다가 뭔가를 이동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자기 에너지라고 하면 되게 막연합니다. 그죠? 자기 에너지라고 하면 되게 막연한데요.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그 한국 사람들은 뭐가 많대요? 탄수화물 과다라고 그러죠. 근데 탄수화물을 제가 조금 아까도 갈비탕을 먹으면서 많이 덜어드리고 이상하게 저는 단백질이나 지방보다 탄수화물을 먹어요. 성격이 급해서 그런가 봐요. 당장 딱 들어오면은 이것이 힘을 내갖고 에너지를 전환하는 그 영양소가 탄수화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밥을 안 먹으면은 아무리 고기를 먹어도 배가 허해요. 그래서 꼭 밥을 좀 먹어주고 고기를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고기만 먹으면 이게 고기만 먹으면 이 포만감이 안 느껴져요. 여러분, 자, 자기 에너지. 자, 일 또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뭐다? 자, 힘 곱하기 이동 거리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힘 곱하기 이동 거리라고 하는 것이 일반 물리 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에너지에 대한 형태예요. 왜냐면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눈으로 가시로 봤었을 때 요 질량이라고 하는 얘를 내가 이동시켰잖아요. 그죠? 자, 일을 했어요. 내가 힘을 줘갖고 얘가 이동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 거리는 좀 이따가 보시더라 할지라도 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얘가 자, 보실게요. 뭐 전동기라든가 발전기에서 보실게요. 자, 전동기 원래 보시면요. 이렇게 있어요. 그죠? 이렇게. 그럼 얘가 전류가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 자기압으로 확 넘어오면요. 여러분 여기 뭐 있어요? 여구자석이 나타내고 있는 자기장. 그죠? 자기장이 면하면은 얘가 자기죠. 자, 제가 정신나간짓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기 있어요. 그냥 허공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는 저 혼자 생취하는 거죠. 근데 스님이 와가지고 아까 탁 부딪혀가지고 뭔가가 부딪혀야지만 이게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허공에다가 자기장 하나가 있으면 그냥 허공에다가 그렇게 되는 건데요. 와, 여기에 자기장 하나 있어요. 전류가 흐르면은 자, 이 전류가 흐르면 여기 뭐가 생겨요? 자기장 생기죠. 그러니까 연구자석이 만드는 여기에 자기장에다가 그러면 지금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서 자, 엄지는 뭐가 된다? 힘의 방향. 검지는 자, 자장의 방향. 중지는 뭐냐면은 얘가 전류의 방향이에요. 그러면 전류가 자,
자, 전류가 어떻게 된다? 자기장이 이렇게 N극에서 S극으로 나가는 방향이에요. 자, 이렇게 향하고 있었을 때 얘가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일 때는 여러분 보세요. 전류라고 하는 것이 흐르고 있으면 여기에는 뭐 생긴다고요? 자기장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되려면은 자기장 몇 개가 있어야 돼요? 2개가 있어야 돼요. 지금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 자기 에너지 속에는 자기장이 2개 이상이 되어야지만 힘이 생긴다고요. 예,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께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 번째가 뭐다? 에너지는 힘 곱하기 이동 거리라고 하는 가장 고전적인 의미에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자, 얘가 자기장이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존재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그 주변에다가 도선에다가 전류를 흘려주면은 거기에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는데 여기에 있는 연구자석에 있는 자기장 1하고 도선에 전류가 흐르고 있었을 때 대한 자기장에 대한 2하고 2개에 대한 자기장이 어떻게 된다? 힘을 미쳐가 저기 2개가 힘을 자 2개가 어떻게 된다고요? 2개가 자기장에 2개가 존재하고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뭐가 생긴다고요? 힘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에너지는 거기에 H1이라고 하는 H1에 대한 자기장과 H2라고 하는 요 2개의 자기장이 영향을 미쳐가고 뭐가 생긴다고요? 힘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얘기를 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자, 여기 보세요. 자, 자석밀도, 이 자석밀도 속이면 뭐 있어요? 자석밀도 속에는? 자석밀도는 2잘 곱하기 자기장에다가 별도의 또 다른 자기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석밀도의 B와 자기 색이 H에 의해 단위 최적당 에너지는 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요거는 여러분 자 수학적인 배경이 있어요. 자 수학적 배경이 있어서 커피 주고 있어. 예. 커피 준다. 네. 저는 지금 갑방은 갑방. 네? 선배님. 이형님 과네. 큰일 났는데 다이어트 하려고 막 굳게 먹었는데 그거 안 드시면 됩니다. 제가 살을 빼느냐고 초콜릿 다이어트 해가지고 한 1년에 10kg 이상 뺀게 얘기해요. 초콜릿만 먹고 아니 초콜릿을 먹고 초콜릿을 아까 우리 그 현정 씨가 대리만족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저도 함량을 안 먹어보려고 초콜릿을 안 먹는데 어디 갔지? 이게 가방에 있으면 든든해가지고 안 먹어요. 항상 먹을 게 있다라는 가정에서 안 먹어요. 근데 오늘 고기를 먹어가지고 지금 다른 교수님들이랑 회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또 벌어졌기 때문에 오늘은 초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콜릿 다이어트를 저거를 5분 5분에 나눠가지고 하루에 2개만 먹고 물만 먹고 계속 잤어요. 몇 개월 동안 살이 쭉 빠지더라고요. 그럼 또 뭐 막 드시면 다시 찌지 않아요? 아니 안 먹었어요. 안 땡겼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초콜릿 먹으면 당 생기잖아. 당뇨 걸리잖아. 네, 하나씩. 근데 저 그거 하나를 도둑분에서 하루 동안 드셨다고요? 네. 진짜. 하루에 저거 하나는요? 그러니까 저걸 한꺼번에 다 먹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먹고요. 그리고 진짜로 그래서 먹고서 독하게만 먹고 먹고 이렇게 조금 먹고요. 포만감이 오면은 그냥 자요. 배고팠고 잠을 깨다가 밤에 깨잖아요. 그러면은 이 몸속에서 순환되는 그 시내버스들이 흐르는 거가 느껴져요. 그렇게 해서 저는 살을 뺐어요. 저 살 엄청 뚱뚱했었어요. 재작년까지. 예. 지금 되게 많으셨는데 좀 그래서 사러 가야 되나? 아니 근데 술을 드시면 안 돼요. 저는 술 안 먹고 안주도 안 먹고 그렇게 안 되지. 뺐어요. 예?
초콜릿 다이어트 두 개. 안돼. 안주를 초콜릿으로 하면 큰일 나죠 이거. 큰일 나요. 저는 술을 안 먹어서 그나마 다이어트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술 안 먹으면 좀 빠질 텐데. 예. 그러면 기운이 없으시겠죠, 여러분?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예, 자. 그러니까 여기도 자기장이 있고 여기도 자기장이 있기 때문에 자기장 두 개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힘이 생긴다. 그 힘이 있어야지만 뭐가 생긴다고요?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간단해요. 천석 씨 졸립죠, 지금? 아직 안 졸려요? 졸릴 예정이에요? 자, 졸릴 예정이네? 배가 불러. 배가 불러요? 아유, 저는 옆에 분한테 다 넘겨드려요. 아니,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자손밀도 소개는 뭐야? 자손밀도 소개는 투자율과 자기장이 있죠. 거기다가 또 별도의 자기장을 만들어 주면은 뭐가 생긴대요? 단위 최적당 자기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생길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W 소문자 M이에요. 소문자 M 해갖고 2분의 1은 자 수학적인 배경인데요. 이거는 뭐다? 얘가 수학적인 배경인데 얘는 자 시간에 대해 뭐다? 일정하다 평균값이다. 시간에 대해 일정한 평균치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2분의 1 BH라고 하는 것은 자 B 대신에 투자를 곱하기 자기장 해가지고요. 여러분 요거 있잖아요. 요것도 별도로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자 자손밀도는 뭐다? 자손밀도는 투자를 곱하기 자기장이었다. 그죠? 네. 오늘은 천천히 한번 나가볼 거예요, 여러분. 자. 왜? 여러분, 자기장은 연구자석이 만드는 자기장도 있죠? 네. 그죠? 그 다음에 뭐냐면요, 또 다른 자기장은 뭐도 있어요? 자, 전류가 I가 흐르면 거기 여러분 뭐가 생겨요? 자기장이 생기죠. 그러니까 연구자석이 만드는 자기장도 있고 뭐다?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도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연구자석은 한 번 자석은 영원한 자석이기 때문에 얘는 C불변이에요. 자, C불변이고 이것도 여러분 뭐예요? 시간에 대해서 일정한 시간에 따라서 일정한 전류이기 때문에 C불변, C불변 두 개가 C불변이어가지고 두 개가 만드는 자기장이 시간에 대해서 일정할 때는 그때 여러 뭐가 생긴다고요? 힘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힘이 생겨요. 그런데 자, 전류는 전류인데 자, 춤 한번 춰볼까요, 여러분? 자, 제가 춤 춰볼 거예요. 지루박을 땡길까요? 탱고를 할까요? 근데 저는 이 전통 트로트는 몸에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배우려면 스포츠 댄스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자, 춤 한번 춰보겠습니다. 이 전류가 어떻게 된다고요? 전류가 이렇게 주파수를 가지고 존재를 하면은 얘네들이 뭐가 생긴 거냐면요. 자, 얘네들이 90도 늦게 뭐가 생겨요? 얘가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생겨요. 자기장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에 대한 속도가 되게 빠르면 굉장히 빠르면 시변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가 생겨요? 이것이 얘가 자 시변에 대한 자괴가 생기고 자 시변에 대한 시변 자괴가 생기고 이 시변 자괴는 여러분 또 뭘 만든다고요? 시변 전개를 만든다고요. 그리고 이 시변 전개는 또 뭘 만들어요? 시변 자괴를 만든다고요. 이 시변 자괴를 또 뭘 만들어요? 시변 전개를 만든다고요. 이게 뭐라고요? 전자파랍니다. 그러면은 이 전자파 있잖아요. 참 이게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이 공기는요 소비하는 게 아니에요. 소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택배 아저씨고 택배 해주시는 분이요. 그냥 어떻게 된다고요? 전달만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비가 많이 온다거나 폭설이 내리면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 잘 전달이 안 되죠. 왜냐면 수분 때문에 얘가 그 사이에서 흐르기 때문에 흘러가고 약간 손실되기 때문에 전자파가 잘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도 쿵짝
쿵짝 하면은 얘가 십연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생기는 거냐면 십연 전류가 십연 자개를 만들고 전개 만들고 자개 만들고 전개 만들어 갖고 그것이 빛의 속도로 오면은 우리까지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속에 여러분 뭐 있어요? 에너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도 힘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이거는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할 시변에 대한 내용이고 뭐다? 시불변 자개가 두 개가 영향을 미쳐갖고 힘이 생기는데 그 힘에 대한 내용 여기서는 여러분 뭐예요? 자, 힘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자, 힘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여기에 이미 여기에 에너지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 여러분 주울은 뭐에 다니죠? 주울은 뭐에 다니죠? 에너지에 다니죠. 자, 에너지에 대한 단위예요. 자, 그랬을 때 요거는 볼게요, 여러분. 자, 이거는 볼게요. 자, 보시면은 자, 주울이에요, 주울. 여러분, 자, 주울은 여러분 미터 곱하기 자, 미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일은 뭐다? 에너지는 뭐다? 힘 곱하기 이동 거리라면서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울 대신에 우리 뭐 들어가요? 자, 얘는 에너지에 대한 단위다. 얘는 뭐다? 에너지의 단위입니다. 에너지의 단위. 이렇게 있어요. 에너지의 단위. 자, 에너지의 단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앉아봐요, 여러분. 에너지의 단위에다가 미터인데요. 여러분, 에너지 단위는 이 에너지를 뭐라고요? 힘 곱하기 이동 거리라면서요. 그래서 이동 거리에 대한 단위는 미터이고 힘에 대한 단위는 뭐예요? 뉴턴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가 된다? 얘가 자, 주울 대신에 뉴턴, 미터를 하니까 지워져 갖고 뭐가 나와요? 면적당 힘인 뉴턴 퍼 제곱미터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울 퍼 세제곱미터를 우리 뭘로 바꾸자고요? 뉴턴 퍼 제곱미터로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에너지는 에너지인데 최적당 에너지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도 봄에 전기기사나 산업기사 시험을 보실 때 이 공식을 골라내는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요, 자, 너무나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 자, 자기 에너지는 2분의 1 자소밀도 곱하기 자기장 곱하기 2분의 1 투자율에다가 자기에 대한 제곱이나 또는 2 곱하기 투자율분의 자소밀도에 대한 제곱. 요거는 여러분, 자, 이거는 똑같은 공식인데요. 이거는 뭐다? 얘는 최적당 에너지다. 자, 최적당 에너지다. 또는 뭐냐면요, 이것이 자, 면적당 힘이다. 면적당 힘에 대한 형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면적당 힘이나 최적당 에너지가 똑같은 상황이다. 이거 이미 우리 1학기 때 정전계에 대한 내용 할 때 나와서 있었습니다. 그냥 물만 보기만 해요.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에 전기 자기안에 나오는 내용 2분의 1 pH, 2분의 1 투자율 곱하기 자기에 대한 제곱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기가 두 가지 이상일 때만 힘이 생기는 것이고 그 두 가지 힘이 생기는 거를 두 가지 이상에 대한 힘에다가 이동거리까지 해주면은 주울 퍼 세제곱미터인데 주울 대신에 힘 곱하기 이동거리 하니까 면적당 당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죠. 그죠? 자, 면적당. 자, 이건 뭐냐면 힘은 힘인데 면적당 힘이다. 면적당 힘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것도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왜 필요한가 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이게 뭐죠? 그러면 이런 게요, 여러분. 우리 이거 있었어요. 자, 유전체에서 유전체 에너지는 2분의 1 요거네요. 요거. 자, 전성밀도 곱하기 자기는
이 입시론의 전속밀도에 대한 제곱의 줄/퍼 세제곱미터. 이거 있잖아요. 자, 진공청소기 한번 보실까요? 진공청소기 결국에 여러분 먼지 빨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체의 전기 입자는 여러분 뭐냐면요. 먼지 입자가 전기 입자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게 어디 쓰이느냐? 뭔가를 최적당의 공간상에 뭔가 먼지 같은 것들을 이동시킬 때 들어가는 게 뭐라고? 최적당 에너지가. 여기서 이런 것들은 뭐냐면 실제 공간에서 연구자석 사이에 뭔가의 행위를 하기 위한 뭐예요? 에너지 근원이에요. 그죠? 여러분, 자, 배고프고 여러분 뭐 먹는다고요, 여러분? 밥을 먹어야 되겠죠? 근데 제가 요새 아까 당뇨 얘기하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당뇨 오래되셔가지고 걸릴까봐 저는 그 거무콩 서리태, 메주콩 하는 뭐 백태, 그 다음에 병아리콩 해갖고 3개 해다가 귀리라고 하는 거, 자 귀리에다가 청보리에다가 현미에다가 찹쌀까지 하니까 그 7가지를 해가지고 먹으면요 배는 부른데 배는 안 나와. 양을 조금 먹어도 덜 묻을게요, 여러분. 자, 재료가 뭐라고요, 여러분? 재료가 내가 먹는 재료가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진공청소기를 할래요? 아니면은 마그네틱 자석에 관련된 얘기를 할래요? 라고 할 때 지금 앞에서는 그냥 이론적인 거지만 지금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원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면적 갖고서도 안 돼요. 여기서 지금 여러분 지금 여기가 면적이 아니라 공간이잖아요, 그쵸? 공간인데 그 공간 얘는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얘가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있어서 예,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바라볼 때 실제 요 면과 면 사이에 뭔가의 공간상에 주고 받는 힘이 다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게 자전축이 23도가 기울어졌죠. 그러면은 지구가 자전하게 돌기 때문에 여기 여러분 뭐 있어요? F고 S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우리는 이 지구의 자기장이 존재하고 있는 그 공간에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있잖아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자 지금 밥을 먹었으면은 에너지가 생기고 뭐가 돌아요? 혈액순환이 되죠, 그쵸? 그럼 나 자신도 혈액순환이 되고 있는데 그 피라고 하는 속에 피 블러드라고 하죠. 혈액 속에 여러분 뭐 있어요? 헤모글로빈 있고 헤모글로빈 속에 거기는 원자 있고 전자가 다 이렇게 있어갖고 우리 혈액 속에서도 이미 자기장이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내 몸에서도 자기장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자기장과 자기장이 존재하고 있는 그 사이에 공간이니까 면적당 힘도 있고 최적당 그 면적당 힘에다가 최적당 에너지라고 하는 그런 공간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거를 어떻게다가 전기 자기에서 시험에 나오는 형태로 뽑은 게 여러분 뭐라고요? 이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공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구 자기장 속에 크게 있는 북극과 남극에서 이렇게 막 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몸속에서도 혈액이 순환이 되면서 전자가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미약한 자기장, 아주 큰 전기장, 자기장 하니까 우리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지구 자기장을 대응하면서 만약에 없으면요 날아다니겠죠. 그쵸? 만약에 이 자기장이 없으면은 내가 힘이 세가지고요 딱 꺼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옆으로 좀 세리내긴 합니다만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은 N극계 강자성체 델타 X를 델타라고 하는 것은 변이, 시간에 대한 변화량에 대한 델타 X를 움직일 때의 에너지가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결국에는 요거는 힘 곱하기 이동 거리였는데 요만큼에 대한 델타 X 이동 거리도 그죠? 요만큼에 대한 이동 거리가 이렇게 있으면 똑같은 힘을 들여가지고서라도 요만큼에 대한 그 이동에 대한 변이가 있으면 뭐가 생긴다? 에너지에 대한 변화량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은 그린 N극의 강자성체를 델타 X 움직일 때 에너지의 증가 델타 W는 가상의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구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시험 문제 안 나온다면 저희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요. 시험 문제 당연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주시는 문제 되게 많은데 큰일나요. 어떻게 하면 돼요? 네? 너무 많이 드셨어요. 예, 자 이거 보실게요. 예. 오셨다. 자 이거는 여기죠. 요거 저 요술 한번 부려드릴게요. 자 요술. 진짜 오래.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전개의 힘 있잖아요. 자기장요. 자기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 자기의 힘이에요? 코일 아니면 아니요 연구자석이죠. 연구자들? 예. 연구자석이죠. 오늘 너무 많이 드셨어요. 너무 배불리고 너무 배불리 먹었어요. 예. 자, 그러면 철저하게 자, 그러니까 가을이시니까 확실히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네요. 막 다들 옷이 가을 옷을 입으시니까 훨씬 분위기가 살아요, 그죠? 네? 봄은 확실히 여자의 계절이고, 네? 가을은 살찌는 게 좀. 나만 드시. 미워 죽겠어 진짜. 네. 자, 볼게요. 조금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자, 그럼 여기요. 자, 여기는요, 우리 지금 요것만 보셔도 5가지를 제가 시험 문제 정리해드릴게요. 자, W는 2분의 1 자기장 곱하기 요거였다가 2분의 1 투자율 자성세 제곱했다가 이 투자율에 요 자성물에 대한 제곱을 쓰는데 여러분 얘가 뉴튼 퍼 제곱미터도 되는 것이고 또는 뉴튼 퍼 세제곱미터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요. 네. 뉴튼 퍼 제곱미터나 주올 퍼 세제곱미터 됐었죠? 네. 그쵸? 자, 그랬는데 여러분, 자, 지금 요 공식은, 자, 볼게요. 자, 지금 요거는, 요거는 뭐 있었어요? 요거는 면적당, 자, 면적분의 뉴턴이었었는데 여러분 여기다 뭐 곱해줬어요? 뭐? 예, 면적이라고 하는 것도 곱해주니까 면적에 대한 제곱이 이거 어떻게 된다고 얘가? 이렇게 지워지니까 뭐로 바뀌었어요? 예! 이 투자율분의 자성밀도에 대한 제곱에 뭐가 됐어요? S가 들어가면 이거 뭐가 나온다? 뉴턴이 된다. 이거 무진장 중요해요. 시험 문제 나오지 않는 거는 말씀을 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옳은 거 틀린 거 골라내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면적이 빠지면은 뭐가 된다? 예, 면적이 빠지면 2분의 투자율의 자소밀도의 제곱에다가 면적이 빠지면은 뉴턴 퍼 제곱미터다. 해서 자 제가 이제 이거를 문제에 대한 형태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문제에 대한 형태입니다. 자 흡력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여러분 여기 보시게 요거 자 23번 한번 보실게요. 23번입니다. 예 여러분 요거 예. 자, 이거 보실게요. 자, 어쩌고 쫙 힘든데요. 자, 한다, 여러분. 한다. 여러분, 요거를요, 이 에너지에 대한 밀도를 또는 이걸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요. 뉴턴 퍼 제곱미터에도 답은 몇 번이라고요? 4번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하는 곳에 뭐라고 그럴까요? 하는 곳에 힘은 여러분 잘 보세요. 힘을 했는데 힘은 뉴턴 퍼 제곱미터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있었으면 또는 면적당 힘이라든가 자 힘을 했는데 요거는 단위 면적당 힘하면 이거 뭐가 돼야 돼요? 단위 면적당 힘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거지만 이것이지만 만약에 힘
힘 뉴턴을 물어보면은 어딘가 이건 답이 아니고 어딘가에 이 투자율분의 B의 제곱에 S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어야지만 이것이 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힘이냐 또는 힘도 그냥 힘인데 뉴턴이냐 이거 같은 경우 뭐예요? 면적당 힘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물어보면은 얘가 답이지만 이렇게 물어보면 뭐가 된다고요? 면적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는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끝에 있는 단위 같은 것들을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잘 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극판이 예? 자석밀도가 있는 판인가요? 뭐라고요? 자극판이라는 게 예. 자석밀도가 있는 판인 거예요. 그렇죠. 예. 자극판사의 자석밀도라고 하는 게요. 자, 여기에 보세요. 연구자석이 이렇게 있어도 이것도 뭐가 있어요? 자석밀도 있죠. 네. 자, 그리고 여기에 전류가 흐르고 있었을 때 여기가 자기장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자기장이 이렇게 있으면 뮤제로 뮤S의 H가 되면은 이것도 뭐냐면은 얘가 웨버 퍼 제곱미터라고 하는 자석밀도에 대한 단위가 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공간이 없는 것 같아도 미세한 그런 부분이 있게 있어갖고 무조건 자석밀도 비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거창하게 큰 규모가 아니어도 아주 작은 형태의 내용이라도 자석밀도 단위입니다. 자, 이때 자극판 사이의 자석밀도 비웨버, 그러니까 여기에 보선에 있어서도에 대한 자석밀도도 있는 것이고 연구자석에 대한 그런 의미에도 자석밀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확인해 보신 겁니다. 23번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예, 요경 가보실게요. 자, 여기 보자고요. 전자석의 흡입력은 자석밀도라고 할 때 자석밀도에 어떻게 된다요? 자석밀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죠. 네? 자석밀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죠, 여러분. 그죠? 얘가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전기기사 시험을 잘 보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시자고요. 흡입력은 자 뉴턴이기 때문에 면적이 붙는 것이고 뉴턴 퍼 제곱미터는 면적이 빠져요. 자 뉴턴이기 때문에 S가 붙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자 그래서 뉴턴이니까 진공투자율분의 자석물에 대한 제곱의 S는 뉴턴이고 이거 빠지면 뉴턴 퍼 제곱미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그랬나? 다 경계선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요것이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냥 지나갈래요. 너무 정비 자기하게만 싫어. 여러분 자석밀도는 자석이죠? 네? 자석이에요. 여러분 자석이고요. 얘는 자석밀도입니다. 자석밀도 곱하기 단면적으로 하면은 저희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근데 이게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히스, 테리, 시스, 손실의 뭐다? 원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파수가 증가하면은 자석밀도는 감소하고 자석밀도 감소하기 때문에 어찌 된다? 철순이 자, 예. 주파수가 증가하면은 여러분 이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어요. 자, 2는 4.44에 주파수의 최대 자속의 홀이라는 권수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여기서 자, 이거는요. 최대 자속은 자, 여기 기전력에다가 4.44에다가 주파수의 홀력하면 권수예요. 자, 홀력하면 권수예요.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게 너무나 심플해 보여가지고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까봐 제가 미리 걱정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거는요 하늘의 두 조각이라는 시험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전기기기의 변압기에서 히스테리스 곡선에 대한 히스테리스 손실에 대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시험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주파수가 증가하면은 여기에 자손 밀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자손이 줄어드니까 이것이 줄어들어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히스테리시스 손실이 어떻게 된다고요? 줄어들어서 철손이 어떻게 된다고? 철손이 감소하는 거라고요. 만약에 자 주파수가 감소하면은 어떻게 된다? 자손 밀도가 증가돼가지고 자 주파수가 증가되면은 이 자손 밀도가 감소해서 히드리스 손실이 맞죠? 예, 이렇게 줄어들고 어떻게 된다? 철손이 증가된다. 뭐가 지금 잘못됐어요, 그죠? 주파수가 증가됐어요. 얘가 줄어드니까 이게 잘못됐는데? 자 여기서 자 주파수가 증가되면은 자 자손 밀도라고 하는 것이 얘가 증가되죠. 얘가 감소됐어요. 히스테리스. 자 여기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주파수가 증가됐어요. 그러면은 자손 밀도라고 하는 최대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감소되고 BM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자 히스테리시스 손실이 감소됐고 자 철손이 어떻게 된다고? 철손이 감소됐다고 하는 겁니다. 자 주파수가 감소했어요. 최대 자속이 증가됐고 최대 자속 밀도가 증가됐고 히스테리시스 손실이 증가됐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철손이 증가된 겁니다. 그거에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하고 저거하고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이런 것들은 전기 기기에서 이거는 전기작에서 잘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거 지난번서부터 오늘까지 한 두세 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손밀도라고 하는 게 어디에 쓰이느냐? 전기기기에서 히드리스 손실에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네. 근데 이제 여기서는 디테일하게 이 면적에 대한 변화량이라든가 이동에 대한 변화량분의 이 에너지에 대한 변화량에 대한 그런 형태들이 fx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자 흐름량에 대한 변화가 생기는 것이고 기계가 동작하는데 전체적인 무브와 손실 철수원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관련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있었는데. 예. 아이고 제가 마음을 못해줘서 합니다. 자 그렇게 됐어요. 예, 여기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면이 두 개예요. 면이 두 개인데 여기가 뭐가 없어요? 뉴턴이죠. 뉴턴과 제곱미터가 빠졌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가 들어간다? 공식에서는 S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서 여기에다가 계산하는 문제로 이거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무조건. 자,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전기기사 시험 한학기사 시험 보신다고 해도 자기학은 저랑 정리하시는 거를 계속 하시면요 20문제 중에 10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자력으로 맞출 수 있어요. 나머지는 한 번으로 찍으시면요 죽어도 자기학 때문에 떨어지는 일은 없어요. 절대. 여러분 절대 현석씨 그죠? 네? 자 그래서 뉴턴이기 때문에 면적 곱해주시는 것이고요. 2 곱하기 자 진공출자를 해가지고 쩍쩍쩍쩍 했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내용 자 자기회로에 대한 내용 이거 지난번에 한 거예요. 자속이 흐르는 통로를 자기회로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기회로의 자속이 흐르는 방향 성분이 자기장이 증가한다. 자 이미 똑같은 내용이니까 여러분 자 보실게요. 자 전기기기에서 자 직류기가 있어요. 또는 교류기 다른 말로 동기기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계자라고 하는 게 있고 여러 뭐가 있어요? 전기자가 있어요. 여기서도 자 계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기자가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가 자기회로라고 하는 게 어디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 철저하게
이론이 있지만 이론을 어디다가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가 자기 자속이 흐르고 있는 통로라고 하는 건 자기 회로인데 그 자기 회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요? 계좌와 전기자에 비어있는 공간이 뭐라고요? 자기 회로예요. 그런데 자 우리가 여름방학 끝나고 나서 그다음 막 했던 것들을 요약 좀 해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자 그러면은 요 중간에 공간이에요. 공간에 철심이라고 하는 것이 철심은 뮤절 뮤에스 해갖고요. 여러분 이 철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된다? 자, 잘 보세요. 이 철심이라고 하는 것이 500에서 1000이라고 하는 것이 많으면요. 자기저항은 진공투자율, 비투자율분의 요 길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철심 많이 뿌려놓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저항이 줄어요. 자기저항이 줄는데 이 자속이라고 하는 거 자기저항분의 NI라고 하는 기자력을 자기저항으로 나눠서 자속인데 얘가 줄어들기 때문에 뭐가 커져요 여러분? 자속이 커지죠? 그다음에 자속이 커지면은 계좌라고 하는 성격이 커지는 거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학만 수업을 하는 이 선생하고 기기하고 같이 이게 접목이 되면요 별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연결고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계도 여러분 이런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계좌와 전기자 사이에 빈 공간에 뭐가 있어요? 그게 자기회로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철심이라고 하는 것을 뿌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정이 줄어들기 때문에 뭐가 커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계좌가 커지는 그런 역할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 사람이 저기 있잖아요. 좀 졸린가? 아니 좀 더 해야 돼. 여러분 자 어떤 미용실 원장님 계세요. 여자 원장님. 진짜 며칠 전에 제가 영상을 봤는데 와 이분이 칠삭거리가 뭔지 아세요? 엄마 뱃속에서 7달 만에 나온 분이에요. 전 10달 꽉 채웠겠죠? 와 채갖고 제가 어깨 이렇게 그 등을 막 이렇게 지압을 해주는데 와 뼈가 그러니까 그분도 70년생이니까 엄청 69년생이니까 엄청 나이가 많이 먹어. 뼈가 너무 가는 거야. 그래서 뼈가 너무 가는 거야. 그 미용실 원장님에 비해서 저는 뼈가 굵겠죠 여러분 그죠? 그거는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자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자기회로가 어디에 쓰인다? 자 보시면 자 현석씨가 있잖아요. 미안해요. 나 현석씨 좀 안 하려다가 신현석씨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뼈 마디마디가 있어요. 뼈 마디마디가 굵으면은 전체적으로 체력이 있겠죠? 여러분 이 통로라고 하는 거, 자 공급, 자 계좌와 전기자 사이에 공급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으면 공급이 커지면 기계에 대한 부피가 커지는 거고 기계가 튼튼하고 가격이 비싼 거예요. 현석 씨가 비싼 거고 나는 싸구려예요. 왜? 부피가 작으니까. 기계적으로 보면은 그런 때까지 다 통로가 되어져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거 뭐 시험이 나오겠어.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여기에 기기도 들어가져 있고 뭐 비싼 거 저렴한 거 특성이 다 들어가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회로를 전기 기기 측면에서 바라보면 두 글자가 뭐가 된다고요? 공급이라고요. 비어있는 공급이라고요. 계좌와 전기자 사이에 비어있는 공급이기 때문에 공급이 조금 커지면 전체 부피가 확 커져갖고 기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비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동작을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지영 씨한테 누가 뭐라고 했어. 열받아갖고 잠 못 자죠. 못 자야 돼요. 아니 나 같은 미인한테 왜 못생겼다고 얘기했지? 그러면은 열불나갖고 잠 못 자잖아요. 그죠? 그런데 현석 씨한테 똑같은 얘기를 했으면 그거나 말거나 하면은 여러분 쉬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은요. 자 이걸 뭐라고 그래요? 반성 모멘트라고 해요 여러분. 요까지만 한번 쉴게요. 이 반성 모멘트 결정하는 게 뭐냐면 자기회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피가 커야 돼요. 아유 그렇지 뭐 저 사람은 살기 힘든 게요. 나한테 그런 얘기 하면서 스트레스 풀어라고 하면서 현석 씨 같은 경우에는 넓은 아량으로 할 때 이게 반성 모멘트가 커야 된다고요. 커려면 여러분 뭐가 커야 된다고요? 공급이 커야 된다고요. 공급이 크다예요. 공급이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가 자기 회로가 크다고요. 공간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상황에 따라서 에너지 변환 장치인데요. 계좌와 전기자라고 하는 빈 틈바구니가 있는데 그 빈 틈바구니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별건 아닌 것 같지만 비어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만 커지면 커지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 있으면은 반성 모멘트라고 하는 것이 커져가지고 공이 커지기 때문에 얘는 뭐다? 외부 영향을 안 받아요.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제일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근데 고기를 많이 먹어갖고만 저는 에너지가 여러분 넘쳐요. 자 넘칩니다. 그런데 외부의 영향을 안 받는 건 좋은데요. 자 스테픈 모터. 자 스테픈 모터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자 로봇의 관절에 들어가는 이 로봇의 조인트에 들어가고 있는 형태예요. 자 그랬는데 제가 여러분 로봇 팔이라면요. 내 마음대로 조절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 움직이고 싶은데 이럴 때 여러분 뭐가 돼야 돼요? 자 이럴 때 들어가는 모터는 관성 모멘트가 작아야 돼요. 자 사용된 용도에 따라서 관성 모멘트가 이때는 뭐가 된다? 작아야 된다. 왜? 들어오는 형태들에 따라서 들어오는 입력 신호에 따라서 그때마다 움직여주려면은 관성 모멘트가 적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 회로가 작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가 않고 관성 모멘트가 커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영역에 동작을 안 하고 내가 원래 명령받은 내용들을 잘 처리하려면은 관성 모멘트가 클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회로가 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 갔다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